안녕하세요, 차잉입니다. 차잉이니까 오늘은 어떤 뉴스겠어요? 중국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은 지금 요소수 부족. 한국 뉴스인데 왜 가지고 왔지? 해외 뉴스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중국과 연관이 있다는 점 계속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전국이 지금 요소수 부족으로 아주 시끌시끌하죠? 근데 요소수가 잘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요소수는 요소,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물, 차량의 연료와 별도로 주입하는 촉매제로 경유차에 나오는 유해한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여 매연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덤프트럭, 레미콘, 굴삭기 등 건설기계 조종사들에게는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해요. 현재 근데 요소수 부족으로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고 하네요. 요소수를 사야 일을 사실 할 수 있는데 최근 지금 최대 10배 이상 오른 가격에도 눈물을 머금고 구매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마저도 없으셔서 일을 못 하시고 그 손실은 온전히 본인이 떠안아야 하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소수 부족, 그러면 이게 왜 중국과 연관이 있을까? 원인은 중국에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요소의 90% 가량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이 중국이라고 해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중국은 10월 중순에 요소수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비료 수출을 억제하는 원인은 바로 중국 내에 비료 공급 부족 및 이에 따른 중국 국내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에요. 화학 비료의 주요 생산 원료인 천연가스, 유황, 그다음에 석탄 등의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는 데다가 최근 제가 저번 뉴스에서 말씀드렸어요. 중국과 호주의 사이가 안 좋다. 그래서 지금 전력난 나오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각 지방 정부의 에너지 소비비 이중 통제까지 겹치면서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는 거예요. 화학 비료 및 요소 생산이 위축되고 공급이 차질이 생겼다고 해요. 또한 요소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의 수출에 생산이 되는데 제가 지금 저번 뉴스에서 말했죠. 석탄과 천연가스가 지금 잘 안 된다. 왜냐면 중국이 지금 호주와 외교 갈등이 있기 때문에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에 지금 석탄이 없어요. 그럼 요소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소 같은 경우는 90% 이상을 중국에서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 요소 통관을 위한 협조를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은 안 된다. 이거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빨리 대체 국가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의 세자녀 허용 정책. 중국이 그거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중국은 원래는 한 명밖에 못 나왔어요. 왜냐면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국에 거주할 당시만 해도 중국에서 아이를 한 명밖에 낳지 못하게 했어요. 아니면 이제 한 명 이상 낳으면 벌금을 내는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중국이 드디어 이제 5년 만에 세자녀 허용 자녀 정책을 완화했다고 해요. 중국은 이제 인구의 급증을 막기 위해서 1978년 한가정 한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근래 출산율이 저하가 가팔라지자 뒤늦게 2016년 부자녀 정책에 전면 시행했고 5년 만에 세자녀 허용까지 추가 완화를 했다고 합니다. 또 세자녀 정책 법제화는 중국이 출산을 제한하는 가족계획 정책에서 출산을 이제 장려하는 정책으로 공식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정책은 어떠한 영향이 있을 수 있냐? 식품업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영유아 식품들이 더 급등을 할 것이고 또한 고품격으로 이제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는 식품과 영양의 기능은 부모님들이 이제 큰 관심사잖아요. 중국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유, 영양식, 이유식, 간식 같은 영유아 식품 지금 산업이 아주 부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유식은 2021년 상반기 틱톡 플랫폼 영유아 관련 숏 영상 중 좋아요 순위 15위에 들 정도로 MZ세대의 부모님들의 관심이 높다고 해요. 짧은 동영상으로 이유식 제품을 추천받는 것은 이미 중국 90년대 부모들의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영유아 이유식 시장 규모는 이미 400억 위안을 넘어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책이 이제 완화가 최근 됐으니까 더 그 영유아 식품
그 다음에 이유식 식품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데 이 영유아 식품뿐만이 아니라 산후조리 서비스, 의료기기, 산후조리 용품, 유아용품 산업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시장 확대라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 산후조리 시장은 사실 1, 2선 도시, 그러니까 뭐 베이징, 상하이에 집중되어 있어서 되게 비싸대요. 그래서 산후조리 28일 프리미엄 서비스 비용이 10만 위안을 넘어선 건 이제 먼 이야기가 되었고, 이제는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서비스도 출시되고 있대요. 그래서 엄청 비싸다는 거. 중국 역시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 서비스도 점점 더 고급스러워지고 있대요. 그렇죠. 아기 낳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산후조리 좋은 곳에서 받고 싶으니까. 근데 고비용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100만 위안이면 이거 가기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인기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나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국은 지금 산후조리 산업이 수요 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대요. 중국 산후조리 업계 상장사인 아이디궁의 경우 3개월 전 예약은 기본이고 고가 상품이 제일 유명하고 제일 잘 팔린대요. 되게 신기하죠?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2년 전후로 건설된 이제 시설의 양호한 산후조리원은 기본적으로 예약제로 운영이 되어 있고, 예약이 많아서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제 자녀 정책도 좀 완화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인데 공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걱정이긴 하네요. 벌써부터 이렇게 수요 과잉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니, 아직 완화도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중국 산후조리 업계 좀 분발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뉴스예요. 세 번째 뉴스는 루이신 커피의 컴백? 제가 예전에 루이신 커피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루이신 커피 혹시 기억나시나요? 루이신 커피는 중국의 스타벅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진짜 가장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였어요. 중국 전역에 4,500여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고 폭발적인 성장세로 인해 한때 스타벅스를 위협할 정도로 흥했습니다. 특히 어떤 서비스가 있었냐면 2잔 사면 1잔, 5잔 사면 5잔 공짜,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아주 마케팅 활동을 펼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내에 있는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에게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헤드헌팅을 하거나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바리스타들을 임원으로 이제 영입을 하는 등 인재 영입을 통한 커피의 질을 높이려고 아주 공을 들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22억 위안, 하나로 약, 제가 알려드릴게요, 3,800억 원의 규모를 매출을 부풀려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겨줬어요. 회계 조작 사건 이후 주가 90% 이상 폭락했고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중국 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결국 2020년 6월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를 통보받았고, 루이신 커피 창업자인 루정야오는 회장직을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이중 갈등 확산 와중에 터진 사건이라서 양국의 좀 외교 관계도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루이신 커피의 창업자였던 루정야오가 박탈이 되고 나서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권진이가 회장 겸 CEO를 맡았습니다. 근데 루이신 커피가 지금 망할게요, 안 망할게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더 계속 장사를 한다? 우리나라 같으면 소비자를 속였고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선 지금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대요. 현재 루이신 커피는 조심스럽게 부활의 날개짓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비용 감축과 가격 합리화, 경쟁력 있는 신제품 출시 등 힘을 입어서 실적이 개선되자 발길을 돌렸던 큰손들도 다시 지갑을 여는 분위기라고 해요. 특히 중국의 20, 30대 젊은이들은 여전히 스타벅스보다 저렴하다. 저렴한데 커피 맛은 더 좋네? 혹은 커피 맛이 비슷하네? 라고 생각해서 루이신 커피를 여전히 애용하고 있다고 해요. 논란이 있고 나서도 중국 대도시의 곳곳에 루이신 커피 매장은 고객을 맞이했고 커피를 팔았다고 해요. 지난해 12월부터 전체 루이신 커피 매장의 60% 정도가 이익을 내고 있고, 올 상반기 2021년 들어서고 나서는 수천만 달러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해서 적자에서 드디어 벗어났다고 해요.
끊임없이 신제품 개발 노력으로 코코넛즙을 넣은 라떼, 그다음에 레드베리 스무디 등 같은 젊은 고객들을 타겟팅한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루이신 커피가 또다시 중국 현지에서는 아주 큰 인기를 지금 끌고 있습니다. 솔직히 회계 조작 사건 이후 저는 나스닥에서도 이제 폐지되고 나서 상장 폐지를 하고 나서 루이신 커피 망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중국에서 다시 유행을 하다니 정말 놀라워요. 근데 사실 저 같아도 스타벅스보다 훨씬 싸고 저렴한데 맛도 있다? 저희 직장인들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커피 한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되게 990원짜리 테이크아웃 카페도 되게 많고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많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루이신 커피가 거의 테이크아웃 하는 커피 최초 프랜차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신 커피가 없으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중국 고객들의 입장도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근데 중국 현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루이신 커피가 가성비 갑이고 가격도 아주 착하다고 해요. 테이크아웃으로 아주 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았으니까 이제 회계 조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좋은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는 조금 더 착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뉴스들은 조금 심각한 주제들이 많았던 것 같긴 하네요. 오늘 뉴스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려요.